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0년 이상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에 이른 부부의 재산 분할 사건에서 주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평생을 가정에 헌신했는데 이혼하면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으니 재산 분할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장기간의 혼인 생활, 자녀 양육, 배우자의 소득 활동에 대한 조력, 부모 등 제3자의 도움 유치,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50%를 초과하는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각기 다른 사실관계와 쟁점을 가진 세 가지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된 구체적인 배경과 법원의 논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처가의 지원을 고려한 50% 기여도 인정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약 1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때로는 부업을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8년부터 개인 사업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습니다.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은 피고가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의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이 시작된 이후 원고의 부모로부터 이사 비용 등 명목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원고의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가액 중 상당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기존에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2008년부터 시작한 개인 사업은 본가와 처가 모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원고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고의 개인 사업이 부진하여 조금씩 빚을 지게 되었고, 부부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원고의 부모와 형제로부터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는 앞으로 2번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는 반복적인 음주 후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전체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력과 부적절한 행동에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재산은 전세 보증금이 핵심이었고, 중요한 쟁점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인 원고의 재산 분할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의 재산 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동등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대등한 수준의 기여도를 아내에게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내인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원고의 가사 및 육아 전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인기간 내내 계속하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2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았고, 심지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부업도 병행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한 아내가 있었기에 남편은 개인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기반을 제공하였기에 비록 아내는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거의 하지는 않았지만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법원이 보았던 것입니다. 둘째, 피고의 개인 사업 부진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개인 사업이 부진하여 실질적인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 활동을 했다는 형식적인 사실보다는 그 소득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를 기여했는지 실질적인 면에서의 기여도를 중시한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내인 원고의 친정의 경제적 지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모는 부부의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피고 개인 사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아파트 관리비와 자녀의 학원비를 포함한 생활비의 일부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원고가 본인의 친정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가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를 원고의 기여도로 보아 원고의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이혼 후 부양적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혼 후 원고가 두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된다는 점을 부양적 요소로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면 피고는 이혼 후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혼 후 경제적 능력의 차이는 물론 부양을 누가 하는지, 양육을 누가 하는지 그와 같은 부담까지도 고려하여 이를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여러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원고 모친 명의의 부동산 관련 자료, 피고 개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여러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과 같은 증거가 그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송금 기록과 같은 여러 금융 내역이 원고의 기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는 전업주부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로서 비록 전세보증금은 남편이 마련을 했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했더라도 전업주부로 활동한 아내에게 재산 분할 비율을 50%로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결코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 비추어 여러 다양한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가사와 자녀 양육을 사실상 전담한 경우입니다. 셋째, 남편의 경제 활동이 있었으나
그 경제활동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경우입니다. 넷째, 양가 부모의 지원, 특히 전업주부인 아내 측 부모의 지원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혼인 기간 동안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특히 금융거래 내역과 이를 더욱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경제적 능력의 차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소득 활동의 어려움 등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여러 부양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질병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65%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의 원고인 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소득활동 전혀 없이 오로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였으며 피고인 남편은 급여 생활자로서 가정의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졌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인 기여가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피고의 부모인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으로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는 없이 오로지 피고 측의 기여만이 절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요소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러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요소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는 이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공포감과 함께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어지러움이 생기는 등의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아내는 이러한 공황장애로 인해 향후 소득 활동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랐을 때 아내는 공황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진단되었고, 이는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례에서의 핵심 쟁점은 재산이 대부분이 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비롯되었고 남편이 또한 경제활동을 전담한 상황에서 과연 전업주부인 아내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소득활동을 100% 모두 남편이 전담한 상황에서 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를 한 바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수행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통상 50%의 상한으로 여겨지는 실무적인 관행을 넘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공동재산 중 부동산은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는 없었고,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같이 증여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아내의 기여도를 과연 전혀 인정할 수 없을 것인지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그 후 혼인기간이 유지되었을 때 상대 배우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특유 재산은 예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본 사례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원고인 아내에게 약 65%, 피고인 남편에게 약 35%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초과하여 인정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외형적인 형성 경위만을 따르지는 않았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이혼 후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내에게 65%에 이르는 이례적인 기여도를 인정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원 입장에서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 위자료적인 요소를 참작하여 재산 분할에서의 아내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판단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큰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법원의 실무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혼 후 부양적 요소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공황장애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이혼 후 부양적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액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산 분할이 과거의 기여에 대한 청산뿐만이 아니라 이혼 후 경제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부양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현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공황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이 같은 상황이 있음에 반해 남편은 고정적인 급여소득이 있어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크나큰 불안정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아내에 대한 부양 필요성을
재산 분할 비율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전업주부로서의 기여 역시 빠질 수 없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비록 혼인기간 내내 소득활동은 전부 남편이 했고 부동산 역시 시댁으로부터 받은 증여로서 남편의 특유재산인 상황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아내가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부분이 크게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특히 아내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이로 인해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내는 이와 같이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의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 자체가 직접적인 소득 창출 행위는 아니지만 이로 인해 남편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이로 인해 남편의 경제 활동으로서 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그 기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법원은 일관하여 실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경제적 가치에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고 그 기여는 반드시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서 참작되어야 한다라는 명확히 확립된 일관된 실무를 반영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법원은 재산 분할이 단순히 과거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수학적인 작업뿐만이 아니라 이혼 후 양측이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는 판단 역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형식적인 법리의 적용만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타당성과 실질적인 공평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의 특유 재산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도를 70%로 인정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 남편은 의사로서 혼인기간 내내 높은 소득을 올리며 경제활동을 전담했고 원고인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책임졌습니다. 남편은 의사라는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외부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가사와 자녀 양육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산 형성 과정에 아내 측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의 두 사례와 구별되는 차별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결국 아내의 특유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를 아내의 기여도로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남편이 의사로서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간접적인 기여뿐만이 아니라 혼인 초기 부모의 전세집 마련 지원을 통해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을 마련한 부분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이 가치 상승한 부분 역시 직접적인 기여로 보아 전체적인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여도에 관하여 아내 70%, 남편 30%라는 비율을 인정한 바 이는 아내에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고소득 전문직 남편을 상대로 전업주부 아내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게 인정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아내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 초기 아내 부모의 전세금 지원입니다. 아내의 부모가 전세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생활의 초기에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아내 측의 직접적인 재산적 기여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의사로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크게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집 마련 지원은 단순히 초기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편이 의사로서의 활동에 전념하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이 모든 기반을 기초적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초기 자본은 이후 부부가 또 다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평가 금액 증가입니다. 아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의 평가 금액이 증가한 것이 상당 부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그 부부 공동재산이 증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아내가 단순히 가사노동과 육아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자산 증식의 주체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식가치 상승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의 변화, 해당 기업의 성장, 경제 전반의 호황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식가치 상승이 있는 경우 그 기반이 된 주식 자체를 물려받은 아내의 기여가 그 자체로서 상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특유재산의 가치 증가도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려받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가치 증가가 부부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를 해당 배우자의 직접적인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사와 양육 전담입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이 의사로서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내조의 기여 역시 기여도를 높이 판단한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남편은 의사로서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남편은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아내의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어야 할 것이며 이 사례에서도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아내의 부모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그 전세금과 관련된 전세 계약서 그리고 아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전세보증금 출처에 대한 증명은 물론 부모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았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아내의 특유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아내 70%, 남편 30%라는 기여도 비율은 수많은 재산 분할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이례에 속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아내의 재산적 기여가 남편의 소득 기여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근본이 된 판단 기준은 특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 그 부분을 높게 평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가사와 양육 역시 아내가 전담했기에 이 점 역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와 같은 여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보다 높게 인정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관련된 증거뿐만이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든지 재테크를 했다든지와 같은 직접적인 재산 증식을 한 재산적 기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전업주부가 이혼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결혼 초기 본인 또는 본인 부모 등 가족과 친지의 재산적 지원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고, 그 특유재산의 존재 및 가치 증가를 증명하며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총체적인 특유재산의 유지 그리고 증식에 대한 기여를 입증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평생 가정주부로 헌신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이 과거의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서 점차 실질적 공평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더 이상 배우자가 외부 소득 활동을 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의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 노동,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는 물론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 일반 배우자 및 그 친족의 재산적인 지원, 그리고 특유재산의 기여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재산 분할의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사노동과 내조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최근의 법원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기여 사실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유재산의 형성과 기여에 대한 부분, 또한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적인 판단, 그리고 이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관련 증거로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반 사정들에 관련된 사진, 영상, 녹음, 그리고 금전의 거래가 되었던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계약서까지 다양한 방면의 증거들을 수집함으로써 본인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법원에 입증하고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노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제 가사노동과 육아, 내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쌓은 기여는 반드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여해온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친정의 도움 또는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이혼 후 여러분이 처하게 될 여러 경제적 어려움 등 모든 사정이 재산 분할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객관적인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공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불리한 합의는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존중받고 안정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은 여러분 편에 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